네, 오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추후 고민 후 얘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상태라고 얘기했고요. 화면에 대해 깊은 고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어렵다는 게 시대의 요청이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먼저 살펴볼 거는 사면에 대해 깊은 고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고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판결이 다 나오고 나면 그때 사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까.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그 여론들이 사면에 대해서 좀 괜찮다 생각이 들면 하겠죠, 진행을.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걱정이 많이 된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는데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고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사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할 때도 사면은 최대한 안 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것인가. 스스로는 일단은 뭐 자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이 좋아야 자기에 대한 평가도 좋은 거니까 결국 여론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단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일단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동성과 세대수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근데 이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 오 마이 갓.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더 무서워요. 이 공급 대책, 시장 예산을 수준을 뛰어넘는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다 시장 예상을 다 뛰어넘긴 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을 들고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특단의 공급 대책,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일단 여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공공 부분에서 뭐 참여와 주도를 늘린다고 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건 전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공급이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일단 집에 대한 공급은 아닌 것 같고 임대주택이나 전세 등 실질적으로 일단은 집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대책들 나온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거는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닌 이제 서울에 집을 소유한 그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아무리 뭐 전세랑 뭐 임대주택을 많이 하더라도 근데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집들이 더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 꿈꾸기에는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 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에서 4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30대, 40대 맞벌이 부부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에서 4억의 자본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반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문했고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다.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뭐 답변하는 거 보면 뭐 나는 뭐 부동산 자세한 건 잘 모른다. 내가 뭐 직접 지침 내리지 않는다.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뭐 뭐 어쨌든 대책을 내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좀 별로다 싶으면 아니면 뭐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물어봐라.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이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으면 이 정도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기자가 얘기한 거는 뭐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해법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는 이 대출 규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 기자는 집을 뭐 살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를 물어봤는데 문재인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이런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이건 뭐 물론 이제 청와대 쪽에서 준비를 해줬겠죠. 이런 유사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딱 이렇게 짜여진 답변들인 것 같아요. 이거 전세를 뭐 이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뭐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부각에 송구하고 윤석열 총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뭐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업무를 못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이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해서 이게 그거를 된 건데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하니까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약간 눈에 가시거리 같은 거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을 어쨌든 좀 내리려고 했으나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일단 갈등에 대해서 뭐 송구한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이미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백신 접종이 2월 말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불안감이 높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접종을 하겠다 했고 4차 재난지원금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낙연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강제 아닌 자발적 운동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자발적 운동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뭐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거는 자발적 운동으로 참여를 하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뭐겠어요? 이제 세제 혜택이겠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게 아니고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약간 강제 아닌 강제 같은 당연히 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줄이는데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여기서 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전부 책임을 지겠다. 뭐 책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책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지금 정부가 어쨌든 재정 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감사원 원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또 있었던 게 아동 학대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일단은 뭔가 입양 아동을 바꾼다 아니면 뭐 취소한다 뭐 저 말이 어쨌든 아기가 뭐 상품 같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정 A라는 사람이 이제 저기 청약을 넣으려고 해요.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입양 아동도 그 가구 원수에 포함이 되니까 입양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입주 전까지 이제 입양 아동을 유지하다가 이제 입주 시점쯤 됐을 때 아, 이 입양 아동이랑 나랑 뭐 안 맞는다. 아동 바꿔달라. 아니면 취소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음,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이제 입양 관련돼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작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 망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진 않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 대화,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 위원장의 답방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 어디든지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관련해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여전히 우선순위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부분이나 북한 관련된 건 어쨌든 내년 임기 전까지 크게 많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쪽 북한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와 대화해봤자 어차피 내년에 또 새로운 정부와 또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뭐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새로 뽑혀질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와 깊은 얘기를 진행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뽀까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